세무사 수학에 있어서 아주 기초적인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리가 할 것은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요. 어떠한 성과표를 작성하는데요. 첫 번째는 요 성과표를 우리가 작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게 뭐냐면 상황은 불확실해요. 그 전까지는 판매 가격 10,000원, 그다음에 발급 변동가 8,000원 또는 고정가 90만, 80만 원 이렇게 딱딱 정해졌었는데 이제는요. 미래의 상황이 불확실한 경우 어떠한 의사결정을 해보자라는 거고 우리 그 전까지는 확실한 상황 하에서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불확실할 때는 이게 주어질 거예요. 확률이 주어질 거예요. 확률은 발생 가능성을 그죠 퍼센티지로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0에서 100%까지로 표시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떠한 대안과 관련돼서 성과표를 작성하는데 이 성과표는 여러분이 반드시 작성할 수 있어야 되고 가로축은 상황, 그 다음에 세로축은 어떠한 대안이에요. 어떤 상황 하에서 우리가 어떠한 의사결정을 할 건지를 보여드릴 텐데 어렵지 않습니다. 이 성과표를 작성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판매업계에서 유효소문의 박 씨는 세안자동차 업계에 입사하였다. 우리 기본서에 있는 내용인데요. 대안하고 상황을 잘 보세요. 대안은 나는 월급이 60만 원 받고 그 다음에 한 대 판매할 때마다 60원을 더 버는 거고 두 번째 대안은 그냥 500Q 따라서 판매량이 빵이면 어때요? 나 급여가 0인 경우예요. 그죠? 여러분 같으면 뭐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뭐 어제도 잠깐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그죠? 나는 그래도 안정적 급여를 좀 받아야지. 아니면 그냥 그죠? 나는 사업 영업 잘할 수 있어. 그런 사람들은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영업 잘해도 여기는 그죠? 기본급은 좀 있지만 나한테 들어온 건 많이 없어요. 영업만 잘하면 대박. 못하면 그냥 굶어야죠. 그죠? 두 가지의 대안이 있어요. 이때 이제 확률인데요. 1,000개가 판매될 수도 있고 2,000개가 판매될 수도 있어요. 이때 1,000대가 판매량률 60%고 2,000대가 판매량률 60%에서 내가 선택하는 거 뭘 선택하는 거예요? 1,000대인지 2,000대인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아니면 급여 수준 A1과 A2를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여기 A1을 할까 A2를 할까라는 의사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과표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우리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은 성과표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성과표 그렇게 해서 가로는 어떠한 상황에 대한 그리고 세로는 어떠한 대안에 대한 상황은요. 상황은 1,000대가 판매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2,000대가 판매될 수도 있어요. 그죠? 이때 이제 1,000대가 판매될 확률은 몇 퍼센트? 60% 그리고 2,000대가 판매될 확률은 40%예요. 40% 대안은요. 대안은 A1이 판매될 수도 있고요. A2가 판매될 수도 있어요. A2가 판매될 수도 있어요. A1을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A2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A1을 선택했는데 1,000대가 판매됐다면 나의 급여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죠? 60만 원은 무조건 받는 거고 그리고 60 곱하기 한 대당 내가 1,000원을 받으니까 얼마예요? 66만 원이 되겠네요. 내가 A1을 선택했는데 2,000대가 판매된다면 60만 원은 받게 되고요. 60 곱하기 2,000 그렇게 해서 72만 원을 받게 돼요. A2를 선택했는데 1,000대가 판매된다면 500Q죠. 따라서 50만 원 받게 되고 그 다음 2,000대가 판매되면 100만 원을 받게 되고 그래서 판매가 안 되면 돈을 많이 못 벌고요. 잘 되면 그래도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선택하는 것은 1,000대일까 2,000대일까는 상황이고요. 내가 선택하는 것은 요 대안이에요. 그렇다면 뭘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뭘 선택할까? 라고 했을 때 판단 기준은 우리 세무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여기까지 기대가치 기준인데요. 기대되는 수익이에요. 또는 기대되는 가치라 부르는데 기대가치 기준. 기대값을 계산해서요.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해보자라는 건데 요건 여러분들 뭐 다 알더라고. 계산 잘하더라고요. 이렇게요. 기대값은 기대 수익은 60%의 확률로는 내가 얼마를 벌 수 있어요? 66만 원을 벌 수 있고요. 그 다음 40%의 확률로는 72만 원을 벌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계산한 값이 되겠어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이거 안 눌러봤네. 그래서 0.6 ACMC 누르시고 0.6 곱하기 6600 M 플러스 0.4 곱하기 7200 M 플러스 MR 뭘 잘못했다. 곱하기 6600 0.4 곱하기 7200 68만 4천 원 나오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60%의 확률로는 내가 50만 원을 벌게 되고 그 다음 40%의 확률로는 100만 원을 벌 수 있어요. 그죠? 얼마예요? 이러면 70만 원을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평균이란 개념이거든요. 평균적으로 한 70만 원 벌 수 있어. 평균적으로 68만 원, 4천 원 벌 수 있어. 따라서 난 뭘 선택해요? 나는 A2의 급여 수준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끝. 이렇게 해서 성과표를 여러분이 이제 작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려운 수학은 아닌 것 같아요. 확률이 나와서 조금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어떠한 의사결정과 관련된 내용을 제가 설명드렸고 그런데 예전에 2차에서 잠깐 언급이 됐던가 이 문제가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기까지예요. 기대가치 기준은. 그 다음 아래 나와 있는 기대 효용 기준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특정 대안의 기대값뿐만 아니라 위험 요소도 고려해서 의사결정 기준으로서 기대형을 극대화하는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요. 우리 마음속에는 나의 만족도, 우리 경제하게 사는데 저장해서 유틸리티 효용이요. 만족도거든요. 나의 기분이라 표현할게요. 나의 기분은 펑션 두 가지에 의해서 좌우가 돼요. 또는 나의 투자에 대한 나의 만족도는 두 가지. 수익하고요. 두 번째는요. 위험도 고려하는 거예요. 수익하고 위험도 이렇게 고려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대라고 해서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expect. 기대되는 나의 효용은 수익뿐만 아니라 위험도 보는데 우리 금방 했던 거는 수익만 본 거예요. 위험을 보지 않았어요. 우리 보통 수학적인 표현에서 위험이라는 것은 더 크게 출렁인다라는 거. 보통 말하는 위험은 주가가 예를 들어서 떨어질까 봐 위험하잖아요. 하지만 우리 수학적인 위험은 평균적인 금액에서 더 멀어질수록 위로 가도 위험, 아래 가도 위험이에요. 그러면 보시면 A1과 A2 둘 중에 뭐가 더 위험해요? 뭐가 더 위험해요? 이렇게 간단히 보자면 A1은요. 평균이 68만 4천 원이면 잘 되면 72만 원, 안 되면 66만 원 별 차이 없거든요. 그죠? 하지만 A2는 어때요? A2는 70만 원을 기대했을 때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50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보통 편차라고 부르는데요. 표준 편차에서 편차인데 이 편차가 더 커요. 둘 중에 뭐가 더? A2가 더 위험하죠. 하지만 우리 지금까지는 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이러한 기대에서의 가치만 고려했다. 그렇다면 위험을 고려해보자라는 거죠. 위험까지 고려하자라는 거고 위험을 고려했을 때는 우리가 위험 중립형, 위험 회피형, 위험 선호형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볼게요. 위험이 일정하다면 거의 모든 사람은요. 수익이 높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냥 쉽게 할게 모르는 학생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막 공부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유틸리티 효용 만족도인데요. 기분이 수익이 좋으면
만족도, 기분이 좋은 건 다 마찬가지인데요. 뭐냐면 이거예요. 이제 수익을 일정할 때 위험이 커지면 어떨까? 커지면 어떨까라고 했을 때 위험 중립형이라는 분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면 위험에 대해서는 무던던해요. 따라서요. 나는 수익만 좋으면 됐지 위험은 모르겠는데 따라서 위험이 커지더라도 나의 만족도는요. 유틸리티 효용은 일정해요. 그 다음 위험 회피형은요. 나 위험 정말 싫어하는데 그런데 위험이 커지면 수익은 일정한데 위험이 커지면 나의 기분은요. 나빠져요. 위험 선호형은요. 유틸리티의 약자예요. 효용. 위험 선호형은 위험 정말 좋아하거든요. 따라서 위험이 높아? 그러면 나는 위험이 커지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들도 있대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일반적인 사람은 위험 회피형인 사람이겠죠. 여러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위험 싫어하죠? 그죠?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시험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잘 되면 안 되면 말 안 할게요. 그래서 잘 되면 그죠? 약간 여러분은 위험 선호형 이런 경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전화!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래서 혹시라도 저기 강원도에 있는 그 랜드나 그런데 자주 가시면 안 되겠어요. 예전에 제가 그 강원도 그 감사가 있어가지고요. 감사를 갔는데 마지막 날 한번 가자. 생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궁금해가지고 한번 갔어요. 회계사들이랑 제가 팀장이었었고 그래서 갔죠. 여자 회계사 1명이랑 남자 1명이랑 그렇게 해서 갔는데 오전에 끝나고 왔는데 꽤 강릉에서 갔는데 꽤 멀더라고. 길도 안 좋고 도착했죠. 8시까지 하고 밥 먹고 가야 되는데 여자 회계사가 자기 너무 좋대요. 아니 거기서 집에 가려면 서울까지 3시간 걸리거든요. 가야 돼요. 자기 너무 기분 좋대요. 그래서 더 하재요. 그래가지고 12시 넘어서까지 하고 제가 운전하고 둘이는 자고 남자친구는 계속 전화 오고 너 뭐 하고 있냐고 전화 오고 둘이 결혼했는데 아무튼 여러분도 회계사 세무사를 이렇게 응시한 학생들은 위험 선호형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위험 회피형을 가정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위험을 싫어한다는 거거든요. 이런 내용까지 공부하면 공부할 양이 아주 많아지는데 우리 세무사에서는 이런 게 수학적으로 나오진 않았고요. 말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겠다. 했을 때 수학적으로 좀 가자면 어떻게 하면 위험 회피형은요. 함수가 이렇게 돼요. 무리함수예요. 무리함수. 만약에 내가 100을 벌었어. 그럼 나의 기분은 얼마예요? 10이에요. 그렇게 해서 함수 자체가 무리함수니까 무리해서 보지 마시고 간단히 보세요.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져요. 무리함수다 보니까 이렇게 그려진 함수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무리함수와 로그 함수가 있는데 로그는 우리 계산이 안 되지만 그죠? 루트 우리 계산 되거든요. 주의할 것은 100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거 계산기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요? 한번 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해요? 루트 100 하시면 안 되고요. 100하고 루트를 눌러야 돼요. 뭐 안 해보니까 쓸 일이 없으니까 루트 100 아니고 100 누른 다음에 루트를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세무사 시험에서는 루트를 누를 기억이 거의 없는 것 같긴 해. 회계사 시험은 좀 있거든요. 그죠? 근데 루트가 없는 계산기도 있거든요. 혹시 문제 나오면 여러분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340 해서 하실 줄 아시죠? 이거 그럴 일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지만 루트 있는 계산기를 꼭 준비하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세무사는 2차 시험까지도 원래는 수학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부해야 될 범위에 대해서 1, 2차를 통틀어서 이런 내용이 언급은 되지만 시험에 수학적인 계산까지는 나오지 않았다. 대신 알고는 있어야 되겠다. 위험 회피형 선호형을 가장 간단히 설명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은행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디에 예금이 돈이 있으면 여기 돈 많이 없죠? 그죠?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있으면 저 같은 경우는 은행에 예금해요. 저는 주식 안 하거든요. 했는데 좀 망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안 해. 그래서 주식 안 한 지가 엄청 오래됐어요. 그냥 은행 여윳에서 은행 예금하는데 대신 저축은행에 저는 새마을금고나 저축은행에 예금하고 있죠. 왜? 이자율이 높으니까요. 높으니까 대신 어떤 위험이 있어요? 똑같이 예를 들어서 저축은행도 5%고 국민은행도 5%면 어디에 예금하는 게 맞아요? 당연히 국민은행 예금해야 되죠. 왜? 저축은행 어떻게 됐어요? 저축은행은 한때 많이 망한 거 아시죠? 많이 없어졌어요. 저축은행 1, 2, 3등 것들 다 없어졌어. 지금 있는 것들은 다 얼마 안 된 저축은행들이에요. 또 인수가 됐던 그런 저축은행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은행 예금했는데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금할 때 한 4,500 정도 예금하죠. 왜? 우리나라는 5천만 원까지는 저축은행 새마을금고도 보장이 돼요. 나라가 망하지 않은 이상은 보장해 주니까 대신 이자 포함이라서요. 포함이라서 제가 뭐 새마을금고 좀 넣어놓고 저축은행 좀 넣어놓고 와이프는 산업은행 좀 넣어놓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 이렇게 넣어놓죠. 꼭 그러셔야 돼요. 그죠? 옛날에 여러분 기억 안 나지만 예전에 뉴스에서 뭐 계속 잘못돼가지고 솔로몬 저축도 있고 부산 저축은 그 어르신들이 잘 몰랐나 봐요. 여러분 알고 있죠? 5천만 원까지인 거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5천만 원까지라는 거는 그죠? 그래서 모든 귀찮으니까 저도 좀 귀찮긴 해요. 그러니까 돈 평생 모은 거를 넣어놨는데 5천만 원밖에 보장이 안 되니까 큰 문제가 생겼는데요. 아무튼간 수익이 똑같다면 어떻게? 나는 위험을 싫어하니까요.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모두 다 어디에? 국민은행에 넣을 거예요. 넣을 거예요. 하지만 위험 선호형 사람들은 어때요? 수익이 똑같은데요. 저축은행은 망할 수도 있어요. 스릴이 있어. 너무 좋아요. 이상한 사람들이죠. 이상한 사람들, 위험 선호형 사람들, 위험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죠? 잘 되면 대박, 안 되면 쪽박을 찾는 사람들 위험 선호형. 하지만 일반적인 가정은 위험 회피형이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틀려요. 위험 선호형이 또 이렇게 그러죠. 위험 선호형 이렇게 그려지고 위험 중립형은 뭐 그래프가 좀 틀려지거든요. 이런 것들 제가 기본서 할 때 강의하겠지만 알고는 있어야 되겠지만 수학적으로 여러분이 계산할 일은 없다. 그렇게 정리하시면은 제가 괜히 했나요?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수학적인 내용은 몰라도 되지만 내용은 알고 있어야 돼. 어떤 건지는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다시 한번 보자면 제가 지금은 기대 수익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냥 저만 할게요. 여러분 보기만 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기대 효용을 가지고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나올 거예요. 루트 함수 다 나올 거고 그러면 이렇게 돼요. 0.6 곱하기 66만 원일 때 나의 기분 0.4의 확률로는 72만 원이 나의 기분이에요. 그렇게 계산한 값. 그 다음 0.6 곱하기 루트 50 0.4 곱하기 루트 100만 원 일대의 기분 이 두 가지를 비교해요. 비교하면 지금 A2가요. 더 크게 출렁거리기 때문에 A2가 이제는 더 작고 이제는 요 값이 더 커요. 뭐까지 고려했을 때? 위험까지 고려했을 때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는다. 안 왔다 이제까지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학적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렸었고 실제 성과표 관련돼서는요. 성과표가 나왔으면 항상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있거든요. 원래는 우리 시험이 아니라 수학적인 내용을 입문 과정에서 강의하는데 한번 그래도 시험 문제 관련해서 한번 볼게요. 문제 내볼게요. 60% 확률로 1000이고 40% 확률로 2000을 내가 받을 수 있어요. 너무 불안하네요. 불안한데 그렇다면 일면 신이에요. 신이에요. 완전 정보라는데 이 신이 야 이번에 너 판매량 1000개 하라는데 무조건 1000개가 판매되고요. 2000개가 판매될 거야 라고 한다면 무조건 2000개가 판매되는 그러한 신이 있어요. 또는 그러한 정보를 알려준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 회사에 최대 얼마까지 줄 수 있습니까? 이거는 문제에 자주 나왔습니다. 문제 관련해서 그걸 뭐라 부르냐면 완전 정보의 기대 가치예요. 완전 정보 기대 가치. 이 완전 정보는 신. 정확하게 맞추는 그러한 정보가 있을 때 나는 최대 얼마까지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완전 정보의 기대 가치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었고 이거는 어떻게 해서 하냐면
좀 헷갈려요? 완전 정보가 있을 때요. 하의 기대 가치에서 마이너스 기존 정보 하의 기대 가치를 이렇게 해서 차감해서 계산할 수 있어요. 기존 정보만 있을 때는 기대 가치가 지금 이거예요. 얼마요? 바로 나는 70만 원 벌 수 있었는데, 기대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이제는 완전한 정보가 있을 때는요. 완전한 정보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계산돼요. 완전한 정보 60% 확률로 1000개가 판매되지만 이 완전한 정보가 이번에 1000개가 판매될 거야라고 한다면 몇 개 판매돼요? 1000개가 정말로 판매되는 거예요. 1000개가 판매돼요? 그러면 뭘 선택해야 되겠어요? 둘 중에 당연히 A1을 선택해야 되겠죠. A1 따라서 60% 확률로는 1000개가 판매된다고 할 거야. 그러면 나는 A1을 선택할 거고, 그러면 나는 66만 원을 벌 수 있어요. 그 다음 40% 확률로는 2000개가 판매된다야 라고 할 거야. 그러면 반드시 2000개가 판매될 거고, 그때는 바로 A2를 선택할 거예요. 따라서 40% 확률로는 얼마? 100만 원이죠. 100만 원. 그러면 완전 정보 하의 기대 가치가 계산이 되죠. 네, 계산 안 해왔네. 곱하기 A씨를 안 누르니까 엄청 큰 금액이 나오네. 796. 따라서 나는 기준 정보랑 비교했을 때 얼마가 더 커요? 96,000원이 더 크기 때문에 나는 96,000원을 너한테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한 완전한 정보의 가치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수학을 참 잘했거든요. 그런데 계산기를 접한 이후로는 이게 암산이 점점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경험할 거예요. 경험할 거예요. 암산이 잘 안 돼. 나이 든 것보다는 제 생각 계산기 같아요. 계산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확실히 머리가 이쪽으로 암산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해요. 됐습니다. 96,000입니다. 96,000. 이게 값으로 해서 여러분이 문제에서 계산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냥 우선은 그냥 듣고 흘리세요. 예측 오차의 원가라고 부르는데요. 예측 오차의 원가라고 부르는데, 내가 1000개가 판매됐을 때 A1을 선택했으면 내가 예측을 잘못해서 얼마 손해요? 손해는 없어요. 잘한 것 같아. 0이야. 그런데 예측을 잘못해서 1000개가 판매됐는데 A2를 선택했으면 내가 50만 원밖에 못 받았고요. 그럼 얼마 손해요? 얘랑 비교했을 때는 내가 16만 원 손해예요. 그 다음 2000개가 판매됐는데 내가 A1을 선택했으면 얼마 손해요? A2를 선택했어야 되는데 비교했을 때 얼마 손해요? 28만 원 손해요. 2000개가 판매됐는데 A2를 선택했을 때는 내가 선택 잘한 것 같아. 지금 파란 걸로 제가 작성했는데 이거를 기회 손실표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기회 손실표라는데 이걸 이용해서요. 한번 계산하면 이제는 60%의 확률로는 0이고 40% 확률은 28만이죠. 28만. 그다음 60% 확률로는 16,000. 그다음 40% 확률은 0이 되겠어요. 0. 그럼 얼마요? 여기가 대충 얼마니? 11만 8에서 32 2,000원인가요? 11만 2,000원이 되고요. 그다음 여기는 이제 9만 6,000원이 되죠. 대신 제가 아까 손해 보는 거라고 해서 정확한 표현은 다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이 값도 마이너스고요. 이 값도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둘 중에 뭘 선택해요? 마이너스가 작은 걸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계산돼요. 바로 이 값이에요. 항상 보시면 기존 정보 하에서는 내가 얼마 손해요? 96,000원 손해지만 완전 정보에서는요 내가 손해를 볼 수가 없어요. 왜? 60% 확률로는 항상 A1, 그죠? 그 다음에 40%는 내가 A2를 항상 선택할 거야. 또 완전한 정보가 있었으니까. 따라서 이 값은 항상 0이 돼요. 여기가 0이 되거든요. 따라서 빼면은 이 값이 돼요. 따라서 이렇게 기회 손실표를 작성해서 기대되는 이때는 수익이 아니라 손실이죠.
손실이 작은 값이 바로 완전정보의 기대가치고, 우리 완전정보는 우리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상황이고, 뭐 우리가 지금 입문과정에 꼭 해야 되는 과정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요거는 작성할 수 있어야 되겠다, 입문과정에서. 하지만 나중에 시험 문제는 실질적으로 완전정보의 기대가치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완전 정보의 기대 가치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했어요. 그 다음 불안 정보의 기대 가치입니다. 아까 여기 발을 잘못 디뎠더니 어깨, 나이가 들어서 어깨가 너무 아프네. 불안 정보 기대 가치인데요. 다행으로 우리 시험에서는 출제가 안 되는 걸로, 그 다음에 앞으로도 안 나오기를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풀이 과정 중에서 제일 길어요. 칠판 끝에서 끝을 꽉 채우면 겨우 될 것 같다. 겨우 될 것 같아요. 겨우 풀이가 가능할 정도의 그런 문제입니다. 문제를 내가 냈던가? 냈구나. 한번 보세요.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불안 정보는 뭐냐면, 완전 정보는 우리 아까 이번에 1000개가 판매될 거야라고 한다면 1000개가 판매됐었잖아요.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닌데 확률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가장 대표적인 불안 정보는 바로 일기예보예요. 일기예보. 여기는 간단히만 소개할게요. 일기예보. 얼마 전에 1차에 나왔어요. 다행히도 회계사 시험에서 1차 시험에서. 그다음에 2차 시험에서는 나왔죠. 회계사 시험에서. 세무사 시험은 안 나오고 있는데 나와도 할 말은 없어요. 시험 범위는 맞는데 불안하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강의는 한번 나중에 들으세요. 기본사를 들으세요. 들으시고 2차 시험 준비할 때는 하세요. 혹시 모르니까. 2차 시험에서는 정말 내 인생이 달린 거니까. 1차 시험에 이거 하나 틀려도 아마 이거 공부할 동안에 다른 걸 공부했으면 그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보자면 이런 거예요. 강의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강의를 뭐 수십 번 했지만 처음 한두 번은 막 입이 꼬여가지고 많이 좀 복잡합니다. 영희는 일기예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일기예를 보기 전에 7월 1일에 맑을 확률 60%, 비가 올 확률은 40%로 예측했어요. 7월 2일 영희가 양성을 판매할 경우 각 상황별 이익은 이렇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황별 이익은 이렇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이걸 가지고 제가 잠깐 소개하자면, 불안정부에서 이제 맑을 확률은 60%죠. 비가 올 확률은 40%예요. 보기 전에는. 그런데 일기예보가요. 예를 들어서 일기예보의 정확도가 비가 맑을 때는 예를 들어서 80%고 비가 올 때는 70%의 정확도예요. 정확도가 70%예요. 우리 아까 완전 정보는 정확도가 100%였지만 얘는 그래도 비가 온다고 하면 비가 오는 날이 많죠. 그죠? 그러니까 정확도는 70%, 맑을 때 정확도 80%.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이 계산, 제가 이제 쓰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맑을 때는 정확도가 80%, 비가 올 때는 정확도가 70%라고 했을 때 확률이 세 가지가 나와요. 맑을 확률은 60%고 맑았을 때 일기예보를 맞출 확률은 80%고, 그렇다면 일기예보에서 오늘 맑을 거라고 일기예보를 할 확률은 몇 %일까요? 그게 그거 같은데. 그러면 일기예보에서 오늘 비가 온다고 했을 때 정말로 비가 올 확률은 몇 %일까요? 를 여러분이 계산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많이 어렵네. 간단히만 제가 소개하고, 여기는 계산 문제까지는 안 하고 요 표만 여기서 그려드리고 요 표만 이해하면 여러분이 나중에 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맑을 수도 있고 비가 올 수도 있는데 맑으면 해라오자. 해라고 쓸게 그냥. 해가 뜰 확률은 60%예요. 60%. 그다음 비가 올 확률은 40%예요. 40%. 그런데 해가 떴을 때는 일기예보에서 정확하게 맞출 확률이 80%예요. 해가 떴는데 해가 뜰 거라고 일기예보를 정확하게 할 확률은 80%.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그다음 해가 떴는데 비가 올 거라고 일기예보를 잘못할 확률은 20%. 그럼 이렇게 해요. 전체 60% 중에서 여기요. 전체 60% 중에서 그 중에 80%는 정확히 맞췄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48%요. 는 해가 뜰 거라고 정확히 일기를 맞췄어요. 그다음 해가 떴는데 해가 뜰 확률은 60%인데 비가 왔어요. 그죠? 일기예보 틀렸네. 그 확률은 전체의 20%. 따라서 그다음 비가 올 때의 일기예보 정확성은 예를 들어서 70%, 비가 올 확률은 40%인데 비가 왔는데 비가 올 거라고 일기예보를 정확하게 할 확률은 70%, 40%에 70%. 따라서 얼마? 47에 28이에요. 그다음 비가 왔는데 해가 뜰 거라고 일기예보를 잘못할 확률은 40% 확률 중에서 30%. 따라서 12%예요. 여기 쓰진 않았어요. 제가 뭘 안 썼냐면 여기가 지금 80%. 해가 떴을 때 일기예보를 정확하게 예측할 확률, 잘못할 확률 20%, 비가 왔는데 정확하게 일기예보를 정확하게 할 확률 70%, 그다음에 틀릴 확률이 30%예요. 문제입니다. 이제 해가 뜰 거라고 일기예보를 할 확률은 몇 %예요? 정신없죠? 해가 뜰 확률은 60%. 해가 뜰 거라고 일기예보를 할 확률은 해가 떴는데 해가 뜰 거라고 일기예보를 한 경우하고 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해가 뜰 거라고 일기예보를 잘못할 확률이에요. 전체가 얼마? 바로 60%예요. 그다음 비가 올 확률은 40%지만 비가 올 거라고 일기예보를 할 확률은 해가 떴는데 비가 올 거라고 일기예보를 하는 경우하고 비가 왔는데 비가 올 거라고 일기예보를 하는 경우 해서 전체적으로 40%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수학적으로 여러분이 뭐라고 하지? 우리 세무사 시험에 솔직히 맥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시험에는 안 나오고 있다. 나와도 할 말은 없다 해서 나중에 1차에서는 여러분이 선택하시고요. 하나 학생이 훨씬 많아요. 그다음에 2차에서는 그래도 해야 되겠지. 한 번 정도 문제 풀어보셔야 되는데 제가 했던 것은 이제 해가 뜰 거라고 맑을 거라고 일기예보를 할 확률은 얼마? 노란색이요. 그래서 60%. 그다음 비가 올 거라고 일기예보를 할 확률은 40%인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 정도면 할 만하지. 그런데 뭘 물어보면 해가 뜰 거라고 일기예보를 했는데 진짜로 해가 뜰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이게 확률을 좀 알아야 되는데 해가 뜰 거라고 일기예보 인포메이션이거든요. 일기예보를 했는데 해가 진짜로 뜨는 확률은 해가 뜰 거라고 할 확률은 60%인데 그중에서 정말로 해가 뜨는 경우는 48%. 이게 조건부 확률이란 거고요. 그다음에 베이지안 정리 같은 걸 이용해서 우리가 하게 되는 수학에서는 우리 통계학에서는 수학에서는 가장 어려운 내용이에요. 풀이 과정은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우리는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이 정도 어려운 문제가 있긴 하다. 하지만 우리는 다 같이 안 하는 걸로 합시다. 그냥 그럽시다. 아직 안 나왔으니까 시험 안 나왔으니까 우리 다 같이 안 하는 걸로. 혹시 모르니까 2차에서는 한 문제 정도 한번 풀어보시고 뭐 세무사 회계사에서 시험 문제 나오더라도요 아주 예제 수준의 문제 나오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돼요. 나올 수도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 좀 어렵지만 이렇게 해서 제가 일기예보 불안정부의 요거예요. 제가 이거 설명한 거예요. 불안전 정보의 기대 가치를 계산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머리가 많이 아프시죠? 얼마 안 남았는데 뭐 오늘 좀 길게는 안 할 거라서 잠깐 쉬었다가요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